11월 1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두 번째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오늘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원장까지 단일 사건으로 한 정권의 국정원장 모두가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나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먼저 불려나온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처럼 이병기 원장도 국정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검찰에 불려나온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가득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04년 한나라당이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큰 궁지에 몰렸을 때 박근혜 당시 대표에게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의 모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초대 주일 대사를 거쳐 국정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박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원장 들어 1억 원대로 불어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에 소환된 남 전 원장 등도 오늘 이병기 전 원장처럼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가와 국정원 걱정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됩니다. 국정원 걱정은 걱정이고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특히 원장목 활동비를 달라고 해서 치사하게 생각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안보 수호의 보루 국정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현실이 참담하고 걱정된다는 게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의 한결같은 말입니다. 이런 참담하고 걱정스러운 현실을 만든 당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누군가의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이 생각나 씁쓸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해임안 통과에 불복해 김장겸 사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2달 넘은 MBC 파업 사태는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석대성 기자가 박문진 이사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박문진 제8차 임시이사회, 이완기 이사장 등 박문진 이사들이 속속 회의장에 들어서는 가운데 MBC 노조는 김장겸 사장의 해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법무사를 구속하고 MBC를 되살리자. 오늘 박문진 이사회엔 이완기 이사장과 유기철, 이진순 이사 등 여권 이사 5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4명의 야권 이사 중에선 김광동 이사 1명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박문진 이사회는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통해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지난 정권 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에서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며 없어도 좋은 친구 MBC로 전락했다. 정권의 방송장악 플랜 하수인들에게 공정성과 자율성이 참혹하게 침탈된 결과로 그 한가운데 김장겸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 사장이 2011년 이후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 보도 분야 요직을 거치며 MBC는 편파, 왜곡, 불공정의 대명사가 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박문진 여권 이사들은 그러면서 정권 비판적 기자와 PD들에 대한 해고와 부당정보, 부당징계 등 노동법 위반 사실 등도 조목조목 해임 사유로 뽑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사장 아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김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방문진은 결국 이사회 시작 2시간 만에 여권 이사 5명 전원의 찬성으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방문진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해임 무효 행정소송 등을 내도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71일째를 맞은 MBC 노조의 파업은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대한간호사협회 표현을 빌자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성심병원 재단 체육대회 장기자랑에서 벌어졌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의상과 안무 등을 강요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와 직장 내 성희롱 관점에서 이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사건 경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고 있는데요. 네. 어디서 동원된 행사 도우미들이 아니고 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등 일송재단 소속 5개 병원 간호사들입니다. 네. 매년 열리는 재단 체육대회 장기자랑에서 이런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건데 직장 갑질 119라는 노무단체가 관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단 공개 행사에서 이런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다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있는 고령의 재단 고위직 관계자들을 앞에 두고 이 같은 춤을 췄다는 게 간호사들의 증언입니다. 네. 심지어 병원 내 환자 위안의 밤이라는 행사에서도 이 같은 선정적인 춤을 춰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뭐 기쁨조도 아니고 환자 위안의 밤, 이건 또 뭔가요? 네, 이번 환자와 그 보호자들을 위한 병원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평소 돌보던 환자와 또 보호자들 앞에서 이런 춤을 춰야 하는 극도의 수치심에 네. 일부 간호사들은 이런 걸 꼭 해야 하냐고 울면서 호소하긴 했지만 네. 유난 떤다고 묵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간호사들의 의상과 안무, 심지어 야하게 웃으라면서 표정까지도 일일이 지시와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그것도 병원에서 계속 벌어져 왔는지 이해가 정말 안 가는데 재단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재단에서는 일단 한마디로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것도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장기자랑 공연을 본인들이 보긴 했지만 간호사들이 그것을 강요받았거나 억지로 한 건지는 몰랐다 이런 반응입니다. 네. 뭐 이런 야한 의상이나 춤 같은 거 강요하는 거 이거 뭐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등은 직장 내 당사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모든 언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재단 체육대회가 공식적인 재단 행사고 또 재단 공식 행사에서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네. 간호사들이 이 지시로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련 법 규정과 또 대법원 판례 취지입니다. 네. 관련해서 김남석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성희롱이라는 건 이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립하는 건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을 하고 대법원의 기준을 보면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인가 뭐 이런 것도 판단 기준의 하나인데 이거는 뭐 남자인 제가 봐도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만한 대한간호사협회가 오늘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사태 추이 어떻게 가나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이 전속 고발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김상조 위원장이 폐지하겠다고 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일정한 범죄에 한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문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른바 인지수사라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를 해도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기소를 못 한다는 말인가요? 그 전에는? 네, 전속 고발권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이 없으면
기소를 못하니까 수사를 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게 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게 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 검찰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정위 전속 고발권 뭐 이런 게 언제 왜 생긴 건가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80년에 제정되고 81년에 시행됐습니다. 네. 8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정한 조의 범죄의 경우에는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생긴 취지가 이 법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는 했는데 생긴 네. 취지는 지금 흔히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거나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 기업의 손해가 크게 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네. 고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공정위 전속 고발권에 해당하는 뭐 법이나 혐의 뭐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흔히 유통산법이라고 하는 법에 지금 전속고발권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네. 흔히 뭐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히 뭐 업자에게 다른 거래처의 정보를 요구한다거나 네. 또는 우리 거래처에 납품을 하려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든가 네. 뭐 이런 불이익한 조항, 흔히 말하는 뭐 쉽게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는 조항들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네. 불이익하게 조건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조사가 돼서 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데요. 네. 그때 고발을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속 고발권이 폐지가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전속고발권 폐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아예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된다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네. 있고요. 또는 고발권자를 좀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예 고발권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누구라도 고발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특히 피해자라면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긴 합니다. 네. 뭐 업계나 재계 반응은 어떤가요? 재계는 당연히 뭐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를 네. 들면 뭐 전속고발권을 아예 폐지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그래서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고발권자의 범위만 좀 늘리는 것 정도로 타협하는 방안까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법률이 통과된다면 소송 규모나 액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뒤에서 나중에 보게 될 징벌적 손해배상 등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심해질 것이고요. 다만 기업들로서는 특정한 종류의 범죄 행위들을 하면서도 고발을 이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 또는 언제라도 수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정 운동을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위원장이 뭐 칼을 빼든 모양새 같네요. 내일도 관련해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 직장 회식 사고와 업무상 재해 얘기입니다. 지난해 1월 서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팀장급 문모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 길을 잃고 서대문구의 한 도로변에 쓰러져 있다가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통상 회사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나 술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 씨의 경우 그런데 통상 귀가 경로를 이탈해 엉뚱한 곳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문 씨가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와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사고에 이르게 됐다고 회식과 사고와의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쟁점이 된 귀가 경로 이탈에 대해서도 문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문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봐도 문 씨가 회식이 끝난 후 제3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유족급여 생각만 해도 끔찍한 단어입니다. 연말연시, 막년에다 뭐다 회식 자리가 많아지는 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알아서 절제하고 조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속 최고참법관이자 법원장 출신인 민준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민 부장판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취임했습니다. 유 재판관은 오늘 오전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늘부터 17일까지를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com 사이트를 개설해 경제, 심리, 법률 분야 지원책을 소개하는 한편 15일 열리는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0주년 행사에서는 유공자에게 국민 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16일에는 법무부 직원들이 기탁한 3천만 원으로 스마일 공익신탁을 출범합니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탄핵에 반대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등 총 16명이 다치는 등 법치주의가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 집회를 선동한 책임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1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